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바디짐 트레이너 이재술입니다. 오늘은 저희 센터가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제가 센터 정비도 하고 혼자 조용하게 집중적으로 하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뜨거운데 괜찮으신가요? 오늘은 뜨거운 여름을 조금 날릴 수 있는 제가 하체 운동 꿀팁, 그리고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하체 운동, 포징에서 하체 운동을 어떻게 잘 표현하는지, 그리고 하체를 갈라뜨리려면 어떻게 제가 나름 연구한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요약으로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잘 기초적으로 완성을 시켜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하체의 균형입니다. 상체는 상체대로, 하체는 하체대로, 그리고 이 균형이 맞춰진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코어까지 어떻게 밸런스 있게 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체의 균형인데, 상체의 균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견갑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갑골의 이 대칭, 그리고 견갑골의 움직임이 어떻게 잘 원활하게 나오는지가 상체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견갑골을 그럼 어떻게 잘 쓰고 안정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밸런스 있게 하체 운동을 할 때 쓸 수 있어야 우리가 중량을 얹고 하는 이 하체 운동에서 하지에, 그리고 발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겟 지점에 명확하게 중량을 골고루 분배해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갑골이 상체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견갑골을 우선 1번으로 체크할 때는 이런 등, 그리고 이런 벽에 붙어주시면 좋습니다. 벽에 붙어주셔가지고 딱 그냥 편안하게 한번 서보세요. 편안하게 섰을 때 느낌, 이제 편안한 원래 느낌이니까 잘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확인하시냐면 팔로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딱 섰을 때 팔 한쪽이 앞으로 나와 있거나 너무 뒤쪽으로 가 있거나, 아니면 이 너비가 차이가 나거나 이러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견갑골이 이렇게 뭐 익상견갑이 나타나신 분도 있고, 아니면 견갑골이 조금 한쪽만 너무 전인됐거나, 한쪽만 너무 후인됐거나, 한쪽이 올라와 있거나, 한쪽이 좀 내려와 있거나, 이런 증세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타나면 하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루 데미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골고루 데미지를 못 준다는 것은 중량 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이제 쥐어짜는 그런 수축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의해서 한번 내 몸의 밸런스를, 상체 견갑골 밸런스를 잘 맞춰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고관절. 첫 번째는 견갑골, 두 번째는 고관절, 그리고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코어. 이 핵심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꿀팁을 드릴 텐데, 두 번째는 뭐다? 고관절. 그래서 고관절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이 앞쪽으로 이렇게 전방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칭이 좀 많이 안 맞아서 왼쪽의 하체에 힘이 오른쪽보다 확실히 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했냐, 이거는 이런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클 탈 때나, 사이클 타는 걸 응용을 해서 제가 이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그냥 앉은 상태에서 이 고관절을 이용해서 걷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계속 좌우를 대칭적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도 이렇게 좌우로도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앞쪽, 뒤쪽, 전방 경사와 후방 경사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걷고, 그렇죠? 이게 다리를 딱 고정한 상태에서 이제 걸으면 고관절의 움직임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어디 쪽이 좀 불편하다. 저는 왼쪽이거든요. 오른쪽 왼쪽을 계속 이제 비교하면서 이게 몸과 함께 견갑골과 느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연습했던 견갑골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면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니 한번 해보시면, 이 두 가지 꼭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첫 번째는 어디? 견갑골. 두 번째는 어디? 고관절. 근데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그런 중심축이 이제 보통 이제 척추니까, 이 척추를 기반으로 보통 생각을 해서 이제 코어 운동을 어떻게 하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딱 이제 이 허리 쪽에 대한 부분이 요방형근, 이 허리 쪽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밸런스가 좀 안 맞으신 분들은 이 허리 쪽, 요방형근 이 뒤쪽으로 힘을 계속 주시는 연습을 하면 밸런스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상하체 연결골이다. 그래서 이 운동은 이 엎드려서 상하체를 다리 상지, 그 다음에 하지를 모았다가 올렸다가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뭐 쉿업이나 클런치 그리고 여러 가지 행잉 레그레이즈 여기 맞는데 그것보다도 이 교정 그리고 이 대칭을 맞추고 우리 하체 운동을 할 때 상하체에 도움되는 것은 요방형근이다. 요방형근 운동을 같이 좀 해주시고 이 허리 그 다음에 척추를 곧게 세우실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면 중량을 무거운 걸 들었을 때도 내가 끝까지 밸런스를 맞춰서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코어 보갑도 말씀을 하시는데 보갑을 할 때도 이 보갑을 앞쪽으로 아래쪽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쪽으로도 했을 때 이 요방형근 뒤쪽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태를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필라테스 동작에서 많이들 하실 텐데 그 동작처럼 이 뒤쪽의 부분을 어떻게 발달시킬지 연습을 해 주신다면 무거운 중량을 들 수 있어서 이 세 가지의 딱 접점으로 큰 중량 그리고 정확한 자극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이번에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 발바닥이 중요합니다. 손바닥, 발바닥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하체 운동이니까 발바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바닥에 움직이거나 흔들리면 아무리 내가 견갑골과 고관절, 그 다음에 코어를 잘 잡아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움직임이 일어나면 이제 힘이 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점 트라이팟 서포트 발바닥 기준으로 엄지발가락의 첫 번째 마디, 그 다음에 새끼발가락의 마디, 그 다음에 이 종골, 이 뒤쪽 뒤꿈치 종골 쪽에 이 세 마디의 힘을 꽉 주고 있어야 됩니다. 트라이앵글처럼.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을 탁 받고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지점에 내가 엄지발가락 첫 번째, 중족골의 첫 번째 5마디 첫 번째, 그 다음에 새끼발가락 첫 마디에 힘을 딱 주시고 뒤꿈치까지 줘서 힘의 배분이 완벽하게 되어서 움직임을 절대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줬는데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또 발목 가동성이 있습니다. 발목 가동성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스트레칭 영상으로 발목 가동성, 그 다음에 발바닥 종아리 스트레칭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발목 가동성이랑 발바닥까지 잡을 수 있어서 이 중량과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정렬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딱 중심점이 됩니다. 그 점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원하는 곳에 타겟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네.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유연성에 있습니다. 하체 운동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런스, 균형 이런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에 있는 것은 기간입니다. 어느 정도는 꾸준히 계속적으로 하체 운동을 내 컨디션과 내 중량에 입각해서 계속적으로 해주시면은 우선은 좋아집니다. 어느 한계까지는. 그래서 우선은 그 한계를 넘어야 더 좋아지는 건데 기초적인 근력과 기초적인 근비대, 기초적인 스트렝스가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그 시간이 걸리려면 내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부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상을 안 당하는 게 하체의 중요한 포인트 중 세 번째다. 그래서 전신 스트레칭을 꼽거든요. 그래서 햄스트링이나 광배근, 그 다음에 승모근, 그리고 흉추, 관련된 여러 이 몸의 전체적인 스트레칭을 매일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을 하면서 막 중량을 올리시고 하체에 막 기구를 변동하시고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사실 제 생각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내가
자극이 좋은 운동들을 찾아서 좀 열심히 좀 담금질을 해야 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상이 없어야 되고 오랫동안 하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체 운동에서 한 10분 정도 했던 시간을 빼서 뭐 운동 전이나 후로 전신 스트레칭, 뭐 폼롤러 스트레칭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올려드린 여러 가지 스트레칭도 있거든요. 잘 모르신다면 참고하셔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스트레칭을 하고 내가 부족한 데가 어딘지를 파악하셔서 그쪽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다른 문이 열려서 이 하체가 좋아질 수 있는 자극, 하체가 움직이는 것에 조금 섬세한 그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느낀다면 분명히 하체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네 번째는 이렇게 밸런스도 갖추고 안정성도 갖추고 가동성도 다 갖췄다면 어떤 운동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 후면, 그 다음에 측면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들 이 세 가지 정도를 뽑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면 운동은 제 생각에는 1번이 그 핵스쿼트. 그래서 저는 레그 익스텐션을 많이 차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그 다음에 강도를 낼 수 있는 운동을 한 세트 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핵스쿼트를 우선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케이블을 이용해서 하는 스쿼트입니다. 케이블 로프나 이런 짧은 발을 가지고 스쿼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도 앞에 있고, 그리고 내 포인트도 유지되고, 그리고 이제 케이블 특성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조절을 하면서 내 부족한 점도 찾고, 또 완벽한 그런 대칭, 완벽한 자극의 그런 분리를 시켜 놓는 게 저는 자극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스미스 머신으로 스쿼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핵스쿼트, 2번으로는 케이블, 3번으로는 스미스 머신 스쿼트로 이 세 가지가 모두 고정이 되어 있고 안정적이어서 중량을 쳐도 흐트러짐이 없는 장점이 있고 전면부에 좀 잘 먹게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운동에서는 후면 운동은 가장 좋은 게 어쨌든 레그 프레스, 각도 경사도 45도에서 30도 있는 파워 레그 프레스를 즐겨 하고, 이거는 이제 후면으로 먹을 수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량을 쳐서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코어에 그 다음에 고관절의 그런 후방 경사에 많이 이점이 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힙과 햄스트링의 발달에 너무 좋고 중량도 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워킹 런지. 중량 많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많이 들면 도 좋고 컨디션에 따라서 워킹 런지를 그래도 한 20보 30보씩 왔다 갔다, 그 다음에 4세트 5세트를 해주시면 좋고, 중요한 건 뭐다? 밸런스를 맞춰서 내 다리가 움직이는 방향과 내가 그 폭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머신 중에서도 시티드 레그 컬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티드 레그 컬은 정말 이 햄스트링 위쪽, 힙과 햄스트링 위쪽의 자극에 정말 좋습니다. 보통 라잉으로 레그 컬도 많이 하시는데, 라잉 레그 컬은 종아리의 개입이 많이 보통 있어서 이 햄스트링 앞쪽, 아래쪽에 영향이 많고, 좀 더 정확한 이 끝쪽까지의 이 골반까지의 자극을 이끌어내는 게 시티드 레그 컬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중량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고 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통 이제 외측강은 이제 하체를 커지고 싶고 막 두꺼워지고 싶으면 이제 보통 외측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외측 운동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시티드 레그 프레스입니다. 시티드 레그 프레스를 양발로 하셔도 되고, 아래나 위나 중간이나 위나 모두 어떤 방향으로 하셔도 측면이 개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외측강근 개입도 많이 되고 안정적이고, 더 좋은 거는 이제 한 발로 원렉으로 해주시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미스 머신이랑 덤벨을 이용해서 스플릿 스쿼트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측면 운동으로는. 그래서 이 시티드 레그 프레스랑 이 한 다리 스플릿을 이용한 스쿼트, 그 다음 불가리안 스쿼트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폭을 좁게 말고 넓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밸런스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골고루 내가 원하는 타겟팅 운동을 할 수 있어서
하체 운동을 한 번에 이제 몰빵으로 강도 있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눠서 하면 심적 안정도 좀 돼서 하체 스트레스도 많이 주니까 한번 이렇게 제가 분류해드리는 대로 진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포징 꿀팁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포즈부터 7번 포즈까지 제가 이제 조금 연구한 것들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아까 이 네 가지가 앞에 전제가 있다면 운동할 때마다 매번 중간중간에 휴식할 때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한 세트 끝나고 두 세트 끝나고 거울 있으면 그냥 계속 그냥 잡아주세요. 포징을 계속 잡아주시고 내가 밸런스가 어디가 안 맞는지 어디가 힘이 잘 안 들어가는지를 좀 파악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대를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연습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우선은 라인업부터 연습을 항상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라인업이 이제 제일 임팩트가 제일 세니까 처음 나와서 처음 보는 거니까 라인업 할 때 포징과 1번 포즈, 2번 포즈까지는 다 이제 전면 자세라 전면 자세는 저는 우선적으로는 가장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체의 모양과 그 다음에 뭐 발목, 무릎의 굽히 힘 정도를 항상 계산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포징 연습을 하시면서 원하는 다들 가지고 있는 루틴이 있으실 텐데 제 루틴을 말씀드리면 저는 다리를 넓게 잡는 거를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게 잡아주세요. 좁게. 그래서 이 허벅지 안쪽이 힘이 들어가서 약간 맞닿아 있는 느낌이 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내전근의 힘이 정확하게 잘 들어가는지 그리고 다리 너무 안쪽이 비지 않는지를 신경을 써서 힘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리는 약간의 우리가 항상 스쿼트 하는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쿼트 할 때도 그냥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포징을 이렇게 잡아야지. 이 자세가 자기 좋다. 그 연습을 그냥 그대로 해서 딱 좁게든 넓게든 하시는 스쿼트의 모양대로 자세를 잡으면서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의 꿀팁은 아까 이제 제일 뭐 중요한 게 뭐 견갑골, 발바닥, 그쪽 힘을 다 주시면 됩니다. 1번. 다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햄스트링에 힘을 더 주세요. 햄스트링에 힘을 주면서 이 대퇴사두근이 좀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 내가 대퇴사두근에 힘을 준다. 빡 힘을 준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이 돼서 펴진다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계속 힘을 주게 되면 이제 무대에서는 계속 떨립니다. 덜덜덜덜덜덜덜덜. 앞에 계속 힘을 줘보세요. 그럼 떨리죠. 그러니까 이 떨림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너무 이제 어설퍼 보이고 초보티가 많이 나니까 그냥 딱 포징을 잡아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햄스트링에 자극을 줘서 이제 신장이 되는 느낌으로 펼쳐지게끔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리 잡고 쭉 안쪽까지 모아서 힘을 줘서 살짝 이제 햄스트링 쪽에 주면은 하체가 쫙 갈라질 수 있는 모양을 계속 이제 거울을 보면서 피드백을 하고 어디가 모양이 더 좋은지 어디가 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잡아주시고 3번 할 때는 저는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포징을 다 했을 때 만약에 좀 잘 안 잡힌다 그러면 이 바닥에서 이제 이런 턱 있지 않습니까? 이 턱에서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턱에 걸쳐서 연습을 양쪽 다리를 놓고 옆에 다리를 이렇게 밀면서 대칭을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해주시고 세 번째 3번 포즈에서는 우선 이 측면과 이 햄스트링의 우선은 너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뒤 다리를 붙이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앞뒤 다리를 어떻게 잘 비벼서 붙이느냐를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는 게 이 포인트 되는 발입니다. 뭐 좌측이든 우측이든 3번 포즈상 다리를 드는데 이 다리 위치가 반대 발의 정가운데 위치에 와 있고 이 다리를 이용을 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를 조금 펴는 느낌 그리고 내가 더 굽히는 느낌을 이 다리로 컨트롤 하면서 다리의 위치나 그리고 다리의 모양, 측면의 모양 그리고 이 멀리서 찍었을 때의 티가 엄청나게 중요한 이 미에 대한 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포인트로 위치 그 다음에 포인트로 모양을 좀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은 백더블 바이셉스 같은 경우는 햄스트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햄스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위치,
내가 생각했던 견갑골, 그 다음 등까지 동일하게 힘을 다 주시고 햄스트링에만 조금만 더 힘을 주시면 됩니다. 햄스트링은 우리가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에 햄스트링은 잘 지치지도 않고, 그리고 햄스트링의 라인이 잘 나오려면 우선은 양쪽 다 골고루 대칭이 잘 맞아야 됩니다. 1번은 발목에 힘을 주시고 햄스트링에 힘을 준 상태에서 후방 경사를 해서 이 힙에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상체 포징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촉진을 해서 터치를 해서 내가 힘이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리고 왼쪽이 더 좋은지 오른쪽이 더 좋은지, 오른쪽으로 인해서 대칭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파악을 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5번도 마찬가지로 양쪽 다리 모아서 힘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그때에는 살짝 뒤꿈치를 들어줍니다. 뒤꿈치를 들어줘서 발목과 햄스트링에 힘이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편하게 힘이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금 이렇게 대칭이 좀 잘 안 맞고 하체가 좀 안 갈라진다, 힘이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 살짝 까치발을 좀씩 다 양쪽 다 했을 때 들어주세요. 그러면 힘이 잘 들어가고 엉덩이도 조금 잘 갈리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트라이셉스 할 때도 이제 하체가 중요하죠. 트라이셉스 할 때도 내가 이제 왼쪽 오른쪽 다리의 측면 쪽, 그다음 햄스트링 부분에 내가 라인을 보시고, 이것도 이런 턱 같은 데에 고정을 해서 내가 이렇게 밀고 좌측과 이 좌우, 그 다음에 이 상하 범위가 정확하게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맞춰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거기서 살짝 앉아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번이랑 비슷하죠. 근데 반대이긴 한데 다리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뒷다리로 저는 움직임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다리도 확실하게 종아리를 세워서 붙여주시는 느낌을 가지고 더 앉고 더 굽히는 느낌, 그 다음에 더 펴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자를 잡아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업도미널은 양쪽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리의 모양, 그리고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을 해서 내가 조금 더 장점이 되는 다리를 앞쪽에 두시고 힘을 줘서, 그리고 복근과 함께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안쪽이 많이 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앞다리를 내놓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내가 근데 좀 하체에 좀 자신 있다 그러면 내놓는 것보다는 이제 같이 이렇게 튼튼하게 탱크처럼 잡아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조금 이쁘게 담아서 좀 잘 표현을 할까 고민을 좀 오랜 시간 했었는데,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신속하게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소통을 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무더위 운동 조심하시고 건강도 조심하셔서 안전하게 오래오래 운동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